경기도는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꼭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괴한 3D 재개발입니다. 총 759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인근으로 온수역이 위치해 있어요. 온수역에서는 1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는 행정구역은 소사구지만 길 하나 건너면 구로구입니다. 행정권역은 부천이지만 생활권은 서울시 구로구에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부천은 이제 구축 아파트가 많고 몇 년 동안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많이 없던 곳이에요. 분양을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경쟁률로 완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은 이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고양 원당 더샵포레입니다. 이곳은 포스코건설과 하나건설이 합작해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것이고 세대수가 2600세대예요. 기존에는 2024년경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굉장히 멀죠. 3호선을 도보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학교가 있긴 하지만 학군이 그리 좋은 곳은 아니고 주변으로 어수한 부분이 있는데 세대수가 많다, 또 신축 아파트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나 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놓고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거 이후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역 롯데캐슬입니다. 이 인근으로 이 풍무역 센트럴 푸르지오, 풍무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호객노노상의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막 튀지 않잖아요. 튄다는 의미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한 단지들이 있어요. 이 들쭉날쭉하다는 거는 찾는 수요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급매를 던져야 겨우 한번 팔리고, 아무리 급매여도 안 팔리고, 이런 곳들이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많이 나타내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는 조금만 금액을 조정하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대수가 많고 인근으로 상권이 있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금액대가 무엇보다 34평이 6억대니까 부담이 없죠. 인근으로도 많은 분들이 거주하십니다. 사실 이쪽 도로가 넓어요. 차도가 넓기 때문에 좀 단절감은 있긴 하지만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나 푸르지오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또 홈플러스가 있긴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조금 애매한 입지긴 하지만 이 두 단지가 워낙 거래가 잘 되는 곳이어서 조금 그보다 밑이라면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이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분당 느티마을 3단지, 4단지 리모델링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지주택, 모아타운 이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상품성이 못 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당은 웬만한 서울의 그 이상인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15억, 16억, 뭐 평당가 자체가 웬만한 서울 그 이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교통, 일자리, 학군, 뭐 모든 게 다 좋은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분당은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야기되는 게 리모델링파 그리고 재건축파가 매번 싸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 다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섞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면 분당은 이미 몇 단지가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한 이상 이 주변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추천하지 않았던 게 모양이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금액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분당 느티나무 3단지 4단지 모두 뭐 학교나 뭐 교통, 이제 신축이 아니라는 부분만 빼면 다 괜찮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의 단점을 극복할 만한 상품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5년 6월경 분양을 예정이고 아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처럼 물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조금일 거예요. 왜냐면은 신축이 나오려면 별동으로 해서 짓거나 아니면 위로 올리거나 하니까 극히 좀 일부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뼈대는 살린 채 약간 에일리언 머리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모양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뼈대는 살리고 한창 공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 2신도시의 C14블럭입니다. 이곳은 610세대가 모두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이고, 역시나 택지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로또 청약 단지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동탄역 A 노선 인근에 있으니까 입지도 괜찮고 안전마진도 충분히 생길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빈 땅인 상황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 11구역입니다. 광명 사거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세대수가 무려 4291세대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같이 시공을 하고요. 일반 분양 물량도 꽤나 많죠. 광명도 방배나 노량진처럼 초기 단계가 아니라 그 반대로 대부분 분양을 마쳤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나마 괜찮은 구역이 아마 이제 여기 11구역,
요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단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단지가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졌으면 훨씬 좋은데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쪼개져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소형 평수 39제곱미터에서 임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쉽긴 해요. 특히나 여기 3블럭은 이렇게 도로로 쪼개진 게 아니라 부지가 애매해서 아쉽고요. 1단지, 2단지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지금 입주장 때문에 마피 나오긴 하지만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광명에도 마피 나오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본질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연초가 되면서 올 한 해 뭐 내년까지도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해를 저는 많이 봤잖아요. 이게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본인의 의견이 또 자연스럽게 바뀌고 이런 경우도 워낙 많이 맞고 해서 그리고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하는 분도 많고 저는 투자를 하면서 전망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봐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전망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전망을 하는 건 쉽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내가 내 재산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그런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맹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언제 어떻게 말이 바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나만의 가치관을 쌓아가고 내 실력을 쌓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걸러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광명은 괜찮다고 보여지는 지역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경기도의 유망단지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수택 2구역입니다. 발음이 알파벳 2예요. 숫자 2는 바로 밑에 있고요. 알파벳 2가 여기 있고 숫자 2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역은 좀 더 늦게 할 예정이고 여기는 2025년경 분양할 예정이니까 이 두 차이가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3,000세대로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이제 구리역에 8호선이 개통이 됐죠. 그런 부분도 뭐 도보로 이용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장점이고 DL, 대림과 GS, SK가 합작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꽤나 많죠. 특히나 이렇게 소도시, 구리 같은 곳은 당해 요건을 못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구리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조감도 모습이고요. 현재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구역별로 시공을 할 거고 아마 브랜드명은 하나로 컨소시엄으로 별도의 이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서울 유망전략단지 그리고 인천, 경기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